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국에서 디지털 인문학 석사 과정과 커뮤니티 플랫폼 디벨롭먼트 병행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신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마케팅 어소시에이트로 회사를 다니다 다시 석사 과정을 선택한 계기,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전공 및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과 병행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디벨롭먼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의 석사 생활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현재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전공은 디지털 휴머니티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멘텀이라는 영국 커뮤니티 플랫폼 코파운더로서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현대 중국학을 전공한 후 홍콩 과기대에서 사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제 기대보다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느껴 2022년도에 다시 영국에서 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석사를 마친 후 저는 첫 직장으로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케이스티파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에도 언급될 예정이지만 저는 늘 마케팅,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상의 자아 표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티파이는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리미티드 테크 액세서리를 발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 분들이 잘 아실 만한 브랜드로는 IF 스튜디오 그리고 아더에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담당함과 동시에 SKT와 함께하는 제트플릭 캠페인, 아티스트와 함께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 어카운트 및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담당함과 동시에 트렌드를 분석하고 PMF, 즉 프로덕트 마켓 핏 부분도 담당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케이스티파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디자인의 테크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중 한국 시장에 맞는 디자인을 찾아 다양한 인플루언서 시딩, 셀럽 기프팅, 로컬라이즈 에셋 디벨롭먼트 등 셀렉 앤 포커스 전략을 주로 펼쳤습니다. 또 사내 광고팀 그리고 외주 에이전시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광고 매니지먼트까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엔트리 레벨로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케팅 업소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사 인스타 계정까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포스트와 스토리를 업로드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컴퓨터에도 회사 소셜 포스팅용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제가 예전에 썼던 졸업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출시되었을 때부터 굉장한 헤비 유저였는데요. 그때를 회상해보면 거의 중독 수준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한동안 제 일상은 인스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만 이런가? 라는 의문이 들어 이에 관해 학문적으로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학부와 석사 모두 관련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는 자아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졸업 논문을 작성하였고, 석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자아 표현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를 바디 세티스팩션, 즉 신체 만족도의 매개 효과에 포커스해 다루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전공은 제 관심의 영역을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디지털 휴머니티라는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전공이 꽤나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디지털 인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지털 인문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문학과 정보기술이 합쳐진 융합학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수 인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돕는 길이고 인문 콘텐츠학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문화산업에 응용할 방대한 인문학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KCL의 디지털 인문학과는 틀에 박히지 않은 커리큘럼을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프랙티스가 합쳐진 커리큘럼을 통해 역사, 언어, 박물관, 디지털 출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 디지털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필수 과목으로 디지털 인문학 전공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 배우게 되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 코딩 과목 그리고 졸업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 세 가지를 옵셔널 모듈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의 학술적 관심을 반영한 디지털 산업 및 인터넷 문화, 디지털 미디어 앤 마케팅, 그리고 방송 산업의 디지털 매니지먼트를 선택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졸업 논문인데요. 실증 연구나 이론 논문도 가능하지만 저는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베이스 논문 형식을 선택했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논문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비즈니스 플랜 등 디지털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학술 이론 조사 등 아카데믹한 부분 역시 포함해 약 7,500자의 논문까지 써야 합니다. 참고로 실증 연구나 이론 논문은 약 12,000자의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오직 학생들을 위한 아트 옥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런던은 명성 있는 아트 페어나 갤러리 등 활발한 미술 시장으로 유명한 로케이션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술품 경매는 고가의 유명 작품과 기존 작품 소장자, 즉 컬렉터들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아트스쿨 졸업 전시 및 제 주변 아트스쿨을 다니는 친구들을 조사한 바 학생들을 위한 옥션 플랫폼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술품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미술품을 거래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의 연령층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인트 마틴스나 골드스미스 같은 유명한 아트스쿨 학생들의 작품들이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방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스튜던트와 옥션이 합쳐진 스튜션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플랫폼 UI를 간략히 보여드리자면 학생 작품을 살 수 있는 아트 옥션 플랫폼뿐만이 아닌 아트스쿨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관심 주제나 재학 중인 학교를 묶은 채팅 기능,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싼 아트 자재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고거래까지 학생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아가 학생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고객 역시 플랫폼 내에서 옥션 비딩에 참가 시 해당 아티스트와 채팅을 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시스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 졸업 논문은 9월 초에 제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석사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영국 석사 과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하자면 우선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배움을 조금 더 얻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석사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영국의 석사, 특히 1년 과정의 Taught Master Degree는 엄청난 양의 지식 인풋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 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를 확실히 알고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전공 및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 1년을 알차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입게 되는 수업 손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파업 기간에는 저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혼자 학습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시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1년 석사 과정이 저희 학교는 3학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2학기는 4,000자 에세이를 각 3개씩 총 6개 제출해야 함은 물론 학교마다 에세이 주석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 및 논문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에세이 라이팅 팁 같은 워크숍을 진행하나 영어 에세이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면 솔직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석사 전공과 이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파업이 특히 잦았을 시기에 저는 뭔가 불안함을 느껴 하나라도 더 경험을 쌓아봐야겠다. 석사 학위만으로는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영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내가 직접 리솔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영국 내 20, 30대 한인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앤 커뮤니티 허브 모멘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뉴비로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페인 포인트는 영국에서 자리 잡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커넥션 없이 그들의 성공기 혹은 정착기를 모아볼 수 있는 곳이 왜 없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 30대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영한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멘텀은 영국 커리어 및 학생 인터뷰 같은 자체 제작 컨텐츠로 유저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 및 워홀 서포터즈들과 함께 창의적인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 물론 카페 소개나 예술 전시 소개 등 영국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또 인스타툰 작가분들의 승인을 받고 그들의 컨텐츠를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며 저희 팔로워 그리고 유저분들로 하여금 영국 생활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모멘텀 앱 내에서 동행을 찾을 시 나이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한 동행 및 친구 찾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은 페인 포인트를 해소해보자 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선 사항, 코멘트, 협업 제안도 환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조만간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가량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 드렸는데 사실 저는 아직 졸업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 영국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예비 취준생입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끊임없이 이끌어준 것은 저만의 모티베이션과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하는 습관을 석사 과정 중에 다질 수 있었고 특히 석사 전공 수업 때 배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도전 역시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경험도 값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국의 학비가 많이 비쌀 따름이죠. 이 값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모티베이션으로 날개 달린 발을 가진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여러분을 지나쳐 가기 전에 그의 앞머리를 확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